요즘 따라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툭 건드려진 것처럼 예민해지고 혼자 있는 밤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혹시 나도 번아웃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조용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번아웃의 초기에는 대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유난히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말에 괜히 서운함이 남고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더 지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우리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한 체력, 저하라기보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버텨온 신경계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쉽게 기대지 못하는 분들일수록 이 단계를 오래 참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기로 넘어가면 마음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내가 왜 이러지라는 자책이 늘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퇴직 이후이거나 자녀가 독립한 이후라면 이제 나는 무슨 역할이지라는 공허함이 깊어지면서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수면과 식욕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 한 장을 읽기 힘들고 대화 중에도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지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늘어나고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도 병원을 찾기보다 더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이미 우울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한 시기일 수 있고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 스트레스로 높아졌던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면서 아침에는 무겁고 밤에는 오히려 예민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아주 심해지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며 점점 구체적인 상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남성 가장의 경우 퇴직이나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와 겹치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젊은 세대 역시 실패나 관계 단절 이후 나는 쓸모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충동 억제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버티려 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며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과 우울은 조기에 개입할수록 회복이 빠르고 약물 사용 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반복되는 죽음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문 평가가 필요한 의학적 신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수면이 무너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이고 초진 상담에서는 잠과 식사, 최근 스트레스, 자살 사고 여부를 차분히 묻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중독성 없는 항우울제나 수면 조절 약물을 소량부터 시작해 신경계의 과부하를 낮추고 상담을 통해 왜곡된 사고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약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친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에 가깝고 상담은 울지 않으려고 참고 살아온 시간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며 필요하다면 단기 입원 역시 실패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위험 물건을 준비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바로 찾으셔야 하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라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연락하는 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번아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강했던 사람에게 오는 후유증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초기 단계라면 오늘부터 아침 햇빛을 10분이라도 쬐어보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혼자만 알고 있던 힘듦을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아 보시고, 중기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고, 이미 생각이 구체화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지침은 치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다시 잠이 돌아오고 감정이 움직이고 삶의 색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40대 후반에 번아웃 증후군인지도 모르고 많은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하였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스스로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당신, 조금 천천히 쉬어가도 됩니다. 당신의 심신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조금 천천히, 요즘 피고 있는 매화꽃 향기도 맡고 가끔 하늘에 떠가는 흰구름도 보면서 쉬엄쉬엄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마음 동행.